스스로의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자기 몸을 움직여서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해가지고 양말 한 짝 신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성공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실패 경험을 하나도 안 주고 계속 성공만 하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다가는 나중에 좀 큰일 나죠. 왜냐하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기에 조금 걸리면 금방 아이들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실패를 많이 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실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실패하게 하지만 근데 너무 과도한 실패에서 아이가 완전히 이게 넉다운 되게끔 만들지 않는 정도의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결국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하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조금 몇 가지 실수해도 나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성공으로 또 쉽게 아이들이 마음을 좀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리 경험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딱 봤더니 나랑 좀 비슷해. 아니면은 저기서 봤더니 날마다 실수하네. 그런데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공 경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보고 또 실패하는데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성공 경험을 보고 된다. 네. 이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들 이런 또래의 어떤 대리 경험들, 좋은 역할 모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좀 하다가 신경 쓰면 내가 안 해. 이런 걸 조금 너무 많이 보여주시거나 몰라. 뭐 아빠한테 그냥 하라 그래.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많이 하게 되는 행동들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하면서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신경질 부려서 이건 큰일 나는구나. 아이들이 좀 겁먹게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한테 좋은 역할 모델을 좀 보여주시는 거. 네.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고 세 번째는 주변에 격려가 부족한 경우도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첫 번째는 엄마 아빠의 격려겠죠.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선생님 아니면 친구들 이런 어떤 격려들이 좀 필요한데요. 예전에 우리 박지훈 아나운서 여기 오셨었죠. 네. 근데 그분이 그 친구들이 너 나중에 크면 아나운서 되라. 너 목소리 되게 좋아. 칭찬이나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생각하고 정말 아나운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격려. 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너무 부풀리거나 너무 과장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짓말. 저는 지난주에도 그걸 경험했는데 네. 이 공간에서 부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을 많이 해라 그랬더니 태린이한테 계속 칭찬을 했더니 얘가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모든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영어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여름이었나? 근데 갑자기 얘가 썸머 이랬다고 와이프랑 저랑 진짜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행복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칭찬과 가짜 칭찬을 아는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아이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칭찬하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지금 나를 이렇게 하나. 애들이 그 빈말은 진짜 잘한다니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요. 이제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항상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절을 견디는 내적인 힘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건 어른 돼서도 큰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좌절과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정서적인 오르내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조금 작은 일에 훨씬 더 좌절을 좀 깊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옆에서 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해주시면 이것이 이제 확 압도된 감정이 그대로 어른까지 가서 나뭇잎만 하나 흔들려도 뿌리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느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들이 견디는 힘,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내는 그런 힘들을 좀 방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주변의 격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자신감을 일으켜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자신감을 이렇게 없애는 오히려 아이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느 부모인들 내가 내 아이한테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하나의 이제 좀 생각하실 부분은 내가 자신감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과도하게 자신감을 불러준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자꾸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의 자신감을 자꾸 핥히는 그런 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놀이를 통해서 그래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을 좀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놀이 태도가 있고 아니면 그걸 좀 방해하는 놀이 태도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라 그럴 때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행동의 자신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의 자신감, 세 번째는 감정의 자신감. 요거 하나하나 뭐 좀 나누어 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행동의 자신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행동의 자신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나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주변의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이가 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성공 경험을 좀 가지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행동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부모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나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보통 이렇게 하시는 본인들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엄마와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네. 엄마, 이거 총이에요, 총. 와, 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헉?